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아침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헌재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던 내란숙의 윤석열 지지자들은 응원도구를 불며 고함을 치며 기자회견을 방해했는데요. 급기야 날계란 여러 개와 과일 껍질 등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던졌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얼굴을 맞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백 의원은 경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경찰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왜 헌재 앞을 통제하지 않고 방치해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 근접거리까지 접근하게 한 걸까요? 진공상태를 만들겠다던 경찰의 호언장담은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에게만 또 비껴나갔는데요. 이러니 경찰이 욕을 처먹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배터리가 아웃시까지 신영아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니 못 던지지 계란 던졌어. 맞았어. 의원님 맞았어. 의원님 맞았어. 계란 던졌어 그거. 잡아야 돼. 현행범입니다. 경찰! 대한민국 경찰이 누구의 경찰입니까? 분노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세 번만 치고 기자회견을 끝내겠습니다. 추경호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성경이! 솔직히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아픕니다. 이게 간단히 계란이 터지는 건 괜찮은데 이 집계란에서 너무 아파요. 제가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주시기를 경찰들에게도 당부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파면돼야 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가 단순한 법리 검토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 일정에 맞춘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스스로 땅에 내던지고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가 오히려 헌법을 짓밟는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내란과 국정농단, 헌정질서 파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며 사법체계를 농락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인데요. 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본 후 정치적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산 때문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기관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윤석열 체포 이후에도 탄핵 심판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권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듯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이를 빌미로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판결받으면 헌재가 윤석열의 탄핵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탄핵 심판이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헌재가 이렇게 정치적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미루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이는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법치를 무너뜨렸고 그 여파로 헌법재판소마저 정치적 중립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탄핵 심판을 특정 정치인의 재판 일정과 연계해 유불리를 따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건데요. 국민이 헌재에 요구하는 것은 복잡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니라 법과 정의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심판입니다.
헌재가 계속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킨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헌법을 파기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이미 윤석열 정권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해야 할 헌재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며 법적 판단을 미루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는데요. 이제 선택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기관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방패막이로 전락할 것인가.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연과 회피가 아니라 단호한 법의 심판입니다. 국민은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탄핵 심판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직위원 판사,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문제인데 언어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못 본다고 생각해요. 법원이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판결하지 않아요. 판사가 판결하죠. 판사가 하는 거죠. 예.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법부라는 것은 가상적인 존재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약 3천여 명의 자기 법정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위원 판사는 저희 이분의 판단에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법이 형사소송법 66조를 비롯한 여러 조항에서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내가 아무리 합리적인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판사는 실정 법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법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는 위법 판결을 한 거예요. 그 체포적부심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산입한 것도 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구속 일수는 날로 계산한다고 형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한 것도 위법 판결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대한민국 참 재밌다. 판사가 위법 판결을 해도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또 그 사건을 재판하고 있어요. 이거를 국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 해서 탄핵해봐요. 헌법처에서 보내면 또 기각돼서 옵니다. 이게 법조 3륜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패스하고 이런 사람들끼리는 자기들은 특별하게 봐요. 그래서 절대 못 쫓아냅니다. 이 사람은. 검찰을 옹호를 하셨는데 검찰의 잘못은 더 크다고 봐요.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언덕을 감느라고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호처 차장의 영장을 3번이나 기각한 거. 오늘 이제 영장 발부 청구를 했던데. 4번째 만에 됐습니다. 4번째 만에. 그 오랫동안 영장을 기각한 거. 이게 전부 다 저는 의심하기를 심우정 검찰총장 자신이 또는 검찰 수뇌부가 이 계엄선포 내란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언덕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빨리 윤석열 대통령 나가서 증거인멸 빨리빨리 하라고. 그렇게 내보낸 거라고 저는 의심하고요. 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상목 대행이 지금 망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것도 계속 국민들한테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든 승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놓고 무슨 자격으로요? 자기는 헌재 결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으면서. 최상목 씨가 왜 그러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의심하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의 행위에는 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건데 아무리 해석해봐도 최상목 씨의 지속적인 헌법 위반 행위나 또는 심우정 씨의 검찰 지휘 행위는 자기 자신을 이익을 지키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것을 추론해내는 게 저는 불가능해서 저 사람들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내란과 깊숙이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는